전기기사 이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산다. 아마 이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잘리든 사업이 망하든 나이가 좀 들든 전기기사만 있으면 아파트든 빌딩이든 어디든 갈 데는 있다.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정말 그럴까요? 요즘 관리소에 이력서 한 번이라도 넣어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전화가 잘 안 옵니다. 운 좋게 면접까지 가도 연봉 얘기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딱 식습니다. 전기기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요즘 전기기사 가진 분들이 기사로도 많이 지원하시더라고요. 이 한마디에서 게임 끝나는 경우 솔직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숫자로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2025년 기준 전기기사 실기 합격자만 3회차에 거의 10,000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까지 합치면 1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 숫자가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해마다 2번, 3번 쏟아집니다. 지금 전기기사는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라 기본 옵션이 된 겁니다. 관리소 입장에서 보면 전기기사는 이제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연봉을 더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기사 따고도 현장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요즘 안 뽑아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이유로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입니다. 특히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지금 관리소장들끼리 모이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이겁니다. 임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내년 4월에 끝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동주택 등의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선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제도. 이 제도가 2026년 4월 17일 불과 몇 달 뒤면 종료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실한 보완 방안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현장은 지금 완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예산도 못 짜고 인력 충원 계획도 못 세우고 사람을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 관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유지 관리자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이후 어떻게 되는지 말만 많지 공식 안내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 제도 끝나면 정규 유지 관리자를 뽑아야 하는데 관리비 안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현재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중 3명 중 1명 이상이 임시 자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 자격자들 중 대부분은 50대, 60대입니다. 이 제도가 아무 대책 없이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자가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입니다. 결국 아파트 관리 현장은 기계 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뺏어오는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전기는 이미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아직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제합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전기만 붙잡고 버티는 길이 아니라 전기 기계 설비를 아는 기사로 가는 길.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숫자로 법으로 현장 이야기로 왜 전기는 과포하고 이제 기계가 답인지 하나씩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이후 이 판은 이미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기사가 왜 과포화인지 느낌 말고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전기기사 실기시험 합격자 수는 한 회차에 약 1만 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까지 합치면 1만 1천 명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파트, 빌딩, 공장, 병원, 학교 전기기사가 필요하다는 모든 현장을 전부 합쳐도 한 해에 새로 생기는 전기기사 자리는 그 숫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해마다 계속 쏟아집니다. 지금 전기기사는 사람이 부족한 자격증이 아니라 사람이 남아도는 자격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기기사는 기본이고 다른 게 뭐가 더 있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전기기사는 이미 무기가 아닙니다. 조건일 뿐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죠. 관리소 입장에서 기사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자격증이 아닙니다. 나이, 야간 근무 가능 여부, 급여 수준, 민원 대응 성향. 전기기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기기사 A, B, C가 다 비슷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연봉 덜 불러도 되는 사람, 밤 근무 가능한 사람, 젊은 사람. 이 구조에서 40대, 50대 전기기사는 점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요즘 전기기사 취업 안 된다는 말의 진짜 정체입니다. 반면 기계설비는 다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기계설비는 법으로 사람을 선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기사만 가진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기기사 하나로는 이제 부족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들도 다 똑같이 과포화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기계 쪽 숫자를 보면 왜 현장에서 이제는 기계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바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전기 말고 기계 쪽 숫자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2025년 기준 기사 3회차 실기 합격자 수입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 기사. 한 회차 합격자 수 800명대입니다. 건축설 비기사 1300명대. 그리고 공준행동 기계기사. 합격자 수 고작 100명대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전기기사는 한 회차에 1만 명 가까이 나오는데 공준행동 기계기사는 1년에 몇백 명도 안 나옵니다. 이게 같은 기사입니까?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자격증입니다. 특히 공준행동 기계기사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응시자는 3,000명 가까이 되는데 합격자는 100명대, 합격률 5%대. 이건 시험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난이도가 높고 계산이 많고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 자격자가 없습니다. 관리소, 병원, 대형 건물, 지역 난방, 냉동창고. 공준행동기사 있나요?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에너지관리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 열관리, 에너지 효율, 난방 시스템. 아파트, 병원, 공공기관에서 없어질 수 없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합격자 수는 여전히 1,000명 아래. 이 말은 뭐냐면 법으로는 필요하고 현장에서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계 쪽 인력난의 핵심입니다. 관리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더 명확합니다. 전기는 어떻게든 되는데 기계는 사람 없으면 큰일 난다. 이 한 문장이 지금 기계 기사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계기사 겸직 수당, 기계 자격증 가진 사람 우대. 전기만 하는 사람은 연봉이 안 오르는데 기계까지 하는 사람은 조금씩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큰 변수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제도 종료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임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제도는 2026년 4월 17일 종료됩니다. 문제는 이 날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현장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뽑고 예산을 세우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려면 1년 단위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서울의 한 관리사무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유지 관리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이후 어떻게 전환되는지 아무 안내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도 못합니다. 경기도의 한 소장은 더 직설적입니다. 임시 제도가 끝나면 정규 유지 관리자를 뽑아야 할 텐데 관리비 안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부 관리소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수는 약 88,000명. 그중 임시유지 관리자만 약 29,000명, 비율로 보면 32%가 넘습니다. 즉,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3명 중 1명은 임시 자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임시 자격자 중 약 70%가 50대, 60대라는 점입니다. 이 제도가 그대로 종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관리소에서 그냥 정규 자격자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관리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건축설 비기사. 이미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시 인력까지 빠지면 관리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불법을 감수하든가 과태료를 맞든가 비싼 몸값을 주고 사람을 데려오든가 어느 쪽이든 부담은 관리소와 입주민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또 연장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임시유지 관리자에게 교육을 강화한 뒤 일정 등급까지 승급시키는 방안 혹은 경력 가점을 인정해 정규 전환을 부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제도가 연장되든 부분 개편이 되든 어느 쪽이든 간에 기계설비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정부가 임시 제도를 연장하거나 완화한다고 해도 그건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지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정규 자격자의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대로이고 설비는 늘어나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기기사는 넘칩니다. 기계기사는 부족합니다. 임시 인력 30%가 한 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은 선임을 강제합니다. 이 조건이 동시에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기계 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머릿속이 복잡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기는 과포화라는데 그럼 내가 지금 가진 전기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아닙니다. 전기기사가 이미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전기기사 단독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살아남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대체 가능한가, 대체 불가능한가? 전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대체 가능합니다. 외주, 대행, 자동화. 하지만 기계 설비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대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설비는 현장을 알아야 하고 사람 손이 가야 하고 법적으로 선임까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기사를 가진 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는 딱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전기만 붙잡고 버틴다. 2. 아예 다른 업종으로 빠진다. 3. 전기 기계로 간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시설관리인은 3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계 자격증을 노려야 하느냐? 여기서 나이, 경력, 상황에 따라 루트가 갈립니다. 첫 번째, 에너지 관리기사. 보일러, 난방, 열관리, 공동주택, 병원, 공공기관 활용도 높습니다. 기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 난이도 낮습니다. 40대, 50대 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전기기사에 에너지 관리기사 하나만 더해도 관리소에서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건축설비 기사. 기계설비 전반을 아우르는 자격이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제도와 직접 연결됩니다. 선임, 겸직, 행정 대응에 유리하며 관리소, 공공기관 노리는 사람에게 최적의 자격증입니다. 전기 건축설비 조합은 설비를 보는 사람으로 포지션이 바뀝니다. 3. 공조냉동 기계기사. 난이도 최상, 합격자 극소수, 냉동, 공조, 산업설비까지 커버합니다. 40대 초반 이하, 체력, 시간 있는 분들만 도전을 추천합니다. 붙기만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임시유지 관리자 제도가 연장될지 부분 개편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정규 자격자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선택받는 구조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겁니다. 일단 지켜보자. 지켜보는 동안 시간은 지나가고 시험은 또 한 번 지나가고 2026년 4월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때 가서 그때 공부할 걸 후회해도 자리 없습니다. 이 영상은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전기는 이미 포화입니다. 기계는 아직 부족합니다. 법은 기계를 강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전기기사 욕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걸. 이건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리한 겁니다. 전기기사가 나쁜 자격증이 된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아졌을 뿐입니다. 한 회차에 1만 명씩 쏟아지는 자격증이 어떻게 희소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뒤처져서도 아닙니다. 구조가 이미 그렇게 바뀐 겁니다. 반대로 기계설비 쪽은 어떻습니까? 법으로 사람을 반드시 선임하게 만들었고 현장은 사람이 없고 임시로 버텨왔던 제도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이 날짜는 시험 일정 하나 더 있는 날짜가 아닙니다. 관리 현장 구조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임시유지 관리자 30% 이상이 한 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규 자격자는 부족하고 관리소는 불법과 비용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전기만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설비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입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또 연장하겠지, 설마 그대로 끝내겠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연장이 누구를 위한 연장이냐는 겁니다. 그건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연장이지 앞으로 5년, 10년을 책임져주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연장이 되든 부분 개편이 되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정규 자격자입니다. 이건 역대 모든 제도가 그래왔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겁니다. 일단 지켜보자, 내년 상황 보고 결정하자.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시험은 지나가고 기회는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이후 그때 가서 움직이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땐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관리 현장에서 대체 가능한 사람입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전기기사 하나로 버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기기계로 설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선택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기기사, 에너지 관리기사, 전기기사, 건축설비기사, 여건이 되면 공조냉동기계기사. 완벽하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더 가져도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이 채널 시설워크는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뒤늦게라도 판을 바꾸려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로 오십시오. 실제 현장 이야기, 기계 자격증 준비 경험, 관리소, 아파트 현실 정보. 여기서는 광고 말고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는 이미 포화입니다. 기계는 아직 부족합니다. 법은 기계를 강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 2026년 이후에도 자리를 지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